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여러분들 기사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세부녀 전세 갭 투자 사기 사건. 무려 500채 넘게 전세 갭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당연히 돈은 없으면서 전세 갭 투자만 쭉 하고 있으니까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었을 때 돈이 없겠죠. 그러니까 나 돈 못 준다 라고 하면서 사건화되어서 보도화가 되었는데요. 이 사건을 단순하게 접근해보면 관련 기사 뉴스 댓글들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반응들은 대체로 이래요. 아, 저 투기꾼들 엄벌해야 된다. 아니, 돈도 없으면서 저렇게 갭 투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런 투기가 이루어졌었고 그리고 이런 투기 자체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태들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는가? 진짜 내 피 같은 돈을 아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투기꾼으로 몰고 가면서 이거 투기 자체에 대한 행위에 따른 결과라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 이전에 바로 신축 빌라 분양 시장에 대한 기본 구조부터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을 높게 받고 싶은데 높게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을 쓸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MGM 혹은 R이라고 부르죠. 이런 분양 리베이트를 주게 되는데요. 이게 작게는 500만 원부터 시작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넘게도 주게 됩니다. 뭐 업자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그냥 맨날 신축 빌라만 파는 거예요. 왜냐? 신축 빌라 파는 게 돈이 많이 되니까. 투자 금액 얼마 안 들어가요. 몇 천만 원은 소액 투자하면 돼요 라고 하면서 본인은 분양 수수료를 받는 것이죠. 사람들이 바보도 아닌데 높은 가격에 분양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전세를 높게 세팅하면서 투자 금액을 낮춰버립니다. 매매 가격이 4억인데 전세 가격을 3억 5천에 맞춰버리는 거예요. 불과 5천만 원으로 소위 말하는 갭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전세 금액이 3억 8천만 원, 3억 9천만 원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투자 금액이 몇 천만 원 없이도 투자할 수가 있는 상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무피 투자 혹은 마피 투자, 풀피 투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세입자보다 돈이 더 없는 사람들이 집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고 새 만기가 도래하면 돈 더 올려줘. 내 돈은 하나도 없이 집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들이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매매 수수료 해봤자 뭐 돈 100만 원도 안 나오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서 막 1000만 원씩 받고 있는 건데 이 세모녀 같은 경우는 한 발 더 깊게 들어간 것이죠. 명의만 모아가면서 주택들을 사가는 것이죠. 몇백 채씩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하나도 없으면서 그냥 전세만 풀로 맞춘 집들을 쭉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세입자 중 하나가 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세요 라고 했었을 때 돌려줄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 세입자들은 그냥 들어가가지고 깡통 전세가 돼버리면 나는 투자도 안 했고 그냥 집 마련해가지고 전세 들어갔더니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데 신축 빌라 분양가가 시세보다 비싸게 마련해 놓고서 팔고 있는지 주변 시세들을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구축 빌라가 얼마고 2년차, 3년차 된 빌라들이 얼마인데 얘 분양가가 적절한지 체크해 볼 필요성이 우선 첫 번째겠죠. 그 다음으로 매수자 역시 그리고 이건 세입자들 역시도 전세 시세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신축 빌라 분양가가 4억인데 전세를 3억 7천에 맞춰주겠대. 너의 돈은 3천만 원이면 살 수 있어. 전세 시세가 사실 알고 보니까 3억 3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변 시세가 3억 5천인데 어떻게 3억 7천에 전세를 맞출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걸 또 만들어 버려요. 왜냐? 신축 빌라 분양할 때만 돈 주는 게 아니라 신축 빌라 전세 맞추는 데도 돈 주는 거 아시나요? 주변에 있는 부동산에서 더 싼 전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세 수수료는 몇십만 원 안 하는데 와, 얘 맞추면 돈 1000만 원 내려준대, 500만 원 내려준대. 이러니까 부동산 사장님들도 혹하는 거죠. 멀쩡한 전세에 뭐 한 3억짜리 맞춰봤자 중개 수수료 10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야, 저기 전세를 맞춰버리면 업자들이 500만 원, 돈 1000만 원 준대 싼 매물이 있어도 이거 안 보여주는 거죠. 그냥 얘만 열심히 밀게 되는 것이고요. 한 번도 안 살았던 신축 빌라다 보니까 가서 보면 뭐 옵션들도 냉장고니 뭐니 뭐 에어컨까지 빌트인으로 다 되어 있고요. 여기 들어가서 사세요 라고 하면서 엄청 정성껏 포장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모르는 신혼부부들이 들어가가지고 여기 좋은가 보다 하면서 들어갔다가 나중에 사고가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한 발 더 나가는 곳들도 있어요. 이것만 전문적으로 맞추는 업자들이 또 있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 또 알선해줘요.
전세자금 대출 받으면 이자도 내야 되잖아요. 아주 친절하게 이자도 지원해줘요. 전세 맞춰놓고서 도망가 버리는 것이죠. 부동산 사무실들을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양심적으로 활동하시는 부동산 사장님들도 많다 보니까 시세보다 과도한가 과도하지 않은가를 체크해 보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로 다 상식적으로 가셔야 돼요.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전세 자금 대출도 알선해주고 전세 이자도 보전해주고 입주한다라고 해서 입주 뭐 축하금도 준다라고 하고 이런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될까요? 중개를 하면서 중개 수수료도 안 받겠대. 딴 데서 받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불안하다라고 하면 일단은 신축 빌라를 피하실 필요성들이 좀 있고요. 특히 신축 빌라 전세다 한 바퀴 두 바퀴 돈 게 아니라 막 이제 입주하는 경우들은 이런 사건 사고들이 정말 많습니다. 전세 보증 보험을 가입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가 있는 집이다 싶으면 애초에 전세 보증 보험 자체가 가입도 안 돼요. 보험사 자체가 바보는 아니잖아요. 난 무주택자인데 이 전세 보증금이 날린다? 갭 투기꾼들 때문에 지금 뭐 경매에 넘어간다라고 해볼게요. 소송까지 가가지고 경매까지 넘어갈 사람들이 세금이나 제대로 냈겠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몇백 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점은 종부세가 엄청 터지겠죠. 경매로 넘어가려 했었을 때 경매 낙찰자가 생겼을 때 국세는 최우선 변제로 가져간단 말입니다. 내가 전세 보증금을 되찾기 위해서 그냥 내가 직접 울며 겨자 먹기로 경매에 직접 입찰을 한다 했었을 때 그 갭 투자자의 세금까지 내가 대신 납부를 해줘야 되는 문제점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래저래 세입자들이 잘 알고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손해볼 수가 있는 사항들입니다. 부동산 공부라는 게 꼭 부동산 투자를 하려는 사람만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사기당할 수가 있다.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오히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매 금액 대비 전세 가격이 워낙 낮다 보니까 이런 사건 사고들이 안 터지는데 왜 이런 사건 사고가 터졌다 싶으면 맨날 빌라일까요? 정확한 시세를 알기가 어렵다라는 점도 한몫하고요. 이런 피해가 서민들 주거 상품인 빌라, 그것도 무주택 세입자들한테 전가된다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혹시나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